가장 빛나는 순간 2018 MBM 한국 여자 바둑리그 오늘은 준 플레이오프 1차전이 펼쳐집니다. 박정상 해설위원과 함께합니다.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네, 와일드카드 결정전은 하루 만에 마쳤습니다. 네, 2번기였는데요. 네. 바둑의 품격팀이 1국에서 승리를 거두면서 그 4위 팀의 어드밴티지를 안고 네. 한 판 만에 이제 승부를 결정을 지었고요. 이제부터는 뭐 어느 한 팀이 유리한 그런 고지에 올라선 채로 시작을 하는 것이 아니라 동등한 입장에서 시작을 하기 때문에 네. 더욱더 흥미로운 대결들이 예상이 됩니다. 네, 준 플레이오프부터는 3판 2선승제이기 때문에 최소 이틀이 걸리겠습니다. 그럼 먼저 대진표 알려드립니다. 네, 와일드카드 결정전에서는 일단 서울 바둑의 품격이 오더에서 장구로 나와야 승리했던 이영주 선수를 속기로 내보냈었단 말이죠. 약간 비트는 오더로 지금 승리를 가져갔고요. 근데 네. 굉장히 힘겨운 승리였죠. 반집승으로 결국은 팀이 준 플레이오프에 진출을 했습니다. 그렇습니다. 근데 스코캠텍 팀, 이 바둑의 품격팀과 정규 시즌에서 막판까지 3위냐 4위냐를 놓고 굉장히 치열하게 접전을 벌였던 팀인데요. 네. 두 팀은 뭐 정규 시즌에서도 팽팽했고 아주 재밌는 대결이 될 것 같습니다. 네, 두 팀 드디어 만났습니다. 그 위로는 SG골프가 자리하고 있고요. 챔피언 결정전 미리 여수 거북선이 기다리고 있는 상황입니다. 네, 두 팀이 전반기에서 만났을 때는 포항 포스코캠텍 분위기 좋았을 때였는데요. 2대1로 승리를 거둔 바가 있었고요. 후반기에서는 포항 투어였죠. 그때 서울 바둑의 품격이 원정팀으로서 오히려 승리를 거둔 바 있습니다. 두 팀을 보면 참 재미있는 게 전반기에는 포항 포스코캠텍 팀이 굉장히 잘 나가고 후반기 좀 부진했고요. 반대로 바둑의 품격팀은 초반에 연패로 시작을 해서 후반에 연승으로 끝을 낸 아주 대조적인 그런 느낌의 팀들이기 때문에 네. 지금 포스트 시즌에서는 어떤 모습을 보여줄지 일단 두 팀의 맞대결 전적에서는 1대1로 팽팽합니다. 자, 오더 중요하겠죠. 1국 장고 대결은 이영주 선수가 다시 장고로 나오게 됐습니다. 자리가 배치가 됐어요. 네, 이제 본업으로 돌아왔다고 해야 네. 할까요? 이영주 선수 뭔가 그 장고에 어울리는 카드이기 때문에 분명히 포항 포스코캠텍 팀에서도 어느 정도는 예측 가능했던 그런 오더라고 보여지고요. 박태희 선수를 맞서서 지금 이영주 선수와 대결을 시켰습니다. 사실 포항 포스코캠텍도 어느 정도 오더를 예상해 볼 수가 있겠는데요. 장고는 보통 박태희 선수 또는 강다정 선수가 나온 적이 많습니다. 네, 그렇습니다. 네, 두 선수 오늘 첫 만남입니다. 상대 전적은 없습니다. 네, 이국 속기 대결 정말 중요하겠습니다. 강지수 선수가 왕천신 선수를 만나게 됐는데요. 서울 바둑의 품격의 송태곤 감독이 왕천신 선수가 못 나올 것이라고 예상을 했었는데요. 네, 그렇습니다. 네. 이 오더 제출이 바로 대국 시작 2시간 전에 이제 한국기원에 제출을 하도록 규정이 되어 있는데요. 네. 오늘 오전 9시에 송태곤 감독이 이 오더를 받아보고 깜짝 놀랐다고 합니다. 왕천싱 선수가 중국 여자 갑조 리그 출전 관계로 못 나올 거라고 생각을 했었는데 의외로 지금 바둑리그에 출전을 했고요. 네. 지금 좀 심리적인 타격을 입은 상황입니다. 그렇습니다. 뭐 아침부터 여기저기 연락을 많이 취해봤다고 하는데요. 왕천신 선수는 이번 여자 바둑리그의 주전 선수로 뛴다고 봐도 무방하겠습니다. 역시 두 선수 첫 만남입니다. 네, 포스트 시즌 이벤트입니다. 사인을 보내, 시그널 보내, 텔레파시 퀴즈인데요. 이국 속기 승자에게 물어보는 3가지 문제입니다. 저는 일단 P가 그래서 그런지 호랑이 쪽에 좀 눈이 가고요. 저는 그럼 G를 해야겠네요. 제가 GD거든요. 네, 그리고 B는 산, 바다, C는 해, 달이 있으니까요. 화면에 보이는 번호로 문자를 남겨주시면 푸짐한 상품을 드리겠습니다. 자, 일단 서울 바둑의 품격의 선수들이 지금 깜짝 놀란 상황일 텐데 어쨌든 마주해야 되겠습니다. 강지수 선수는 이 와일드카드 결정전에서는 그래도 큰 김채영 선수를 잡았었단 말이죠. 네, 그렇습니다. 이제 큰 승부에서 좀 강한 느낌을 주고 떨지 않는 느낌의 선수이기 때문에 이 강지수 선수에게 바둑의 품격팀이 굉장히 기대를 걸고 있는데요. 앞서도 말씀드렸다시피 송태곤 감독이 예측 못한 왕천싱 선수의 출전이고 객관적인 전력에서는 그 순간 이미 좀 포항 포스코캠텍 팀이 약간이라도 우세한 대결은 예상이 됩니다. 네. 그런데 앞서 말씀해 주신 대로 강지수 선수가 가지고 있는 어떤 의외성 그것이 중국 여자 랭킹 3위 왕천싱 선수의 대결에서는 어떻게 표출이 될지 굉장히 흥미로운 대결이 될 것 같습니다. 네, 오더는 이미 발표가 된 것이고요. 이제는 선수들 경기에 집중을 해야겠습니다. 자, 그럼 준 플레이오프 1차전 지금부터 함께 하시죠. 네, 준 플레이오프 1차전입니다. 오늘부터 사흘간 예정이 되어 있고요.
바둑의 품격팀은 와일드카드 결정전 하루 만에 종료를 했기 때문에 하루 휴식기가 있었는데요. 이 두 팀은 항상 장고와 속기가 자리가 나와 있기 때문에 좀 오더를 예상하기가 편할 것 같습니다. 처음에 계획했던 것과는 달리 많이 생각보다 그러니까 실력, 선수들도 약간 많이 흔들린 것 같고 사실 그게 좀 일정 부분에서도 저희가 너무 촉박하게 돌아가다 보니까 저희 선수들도 약간 많이 흔들린 것 같아요. 실력들은 다 좋았던 것 같은데 계속 환경들이 잘 안 따라줘서 그러니까 뭐 핑계 댈 순 없지만 약간 그런 운도 조금 안 따라주고 있는 것 같긴 한데 그래도 아직 뭐 살아있으니까 열심히 하고 있습니다. 어차피 조건은 다들 똑같은 거니까 저 개인적으로는 뭐 그렇지만 조건은 다 똑같으니까 뭐 적응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사실 저는 리그 하면서 가장 좋은 거는 그러니까 제가 감독하고 가장 좋았던 건 그래도 좀 쟁쟁한 선수들과 함께 시간을 보낼 수 있고 그런 것들 그러니까 만약에 제가 감독을 안 했으면 이런 어린 친구들과 같이 어울리지도 못했을 것 같은데 그래도 이렇게 벽이 어느 정도 허물어졌다는 게 저는 굉장히 좋습니다. 네, 17라운드였죠. 통합 라운드 때 만나본 이영신 감독이었는데요. 네, 이 와일드카드 결정전부터 시작되는 포스트 시즌의 빡빡한 일정에 대한 질문을 받았는데요. 네. 실제로 굉장히 일정은 타이트합니다. 그렇습니다. 이 일정이요. 월, 화, 수, 목, 금, 토, 일 그리고 목, 금, 토, 일 이렇게 쭉 연결이 되는데 일단 그 앞서 말씀드린 월, 화, 수, 목, 금, 토, 일에서 화는 빠졌죠. 네. 지금 와일드카드 결정전 1국에서 승부가 났기 때문에 화요일은 빠지긴 했습니다만 굉장히 타이트한 일정 속에서 일단 양 팀의 감독 모두 굉장히 걱정이 클 텐데 송태곤 감독은 일단 약간 한숨 돌린 것이 그래도 화요일이 빠졌기 때문입니다. 네. 만약 화요일 날 경기를 치르고 올라왔다고 치더라도 일요일 날도 경기를 치렀기 때문에 일, 월, 화, 수, 목, 금 뭐 이런 식으로 계속 칠 그렇죠. 뻔했거든요. 일단 네. 그런 거에 있어서는 한 발 좀 더 이제 여유가 생긴 것이 바둑의 품격 팀이고요. 그리고 이제 포항 포스코 캠텍 팀에서는 비장의 무기 왕천싱 선수를 꺼내 들었습니다. 양 팀 모두 어떻게 보면 약간 한숨을 돌릴 수 있는 그런 이유가 있는 이번 준 플레이오프입니다. 왕천싱 선수가 일정 관계상 못 나온다고 생각을 했다가 지금 출전을 시켰기 때문에 네. 팀의 전력에는 굉장히 보탬이 되고 있습니다. 지금 이 포스트 시즌 일정과 겹쳐서 중국 여자 갑조 리그도 진행이 되고 있기 때문에요. 웬만한 용병 선수들은 좀 보기 힘들다고 예상을 했었는데 네. 자, 일단은 포항 포스코 캠텍 왕천싱 선수 카드를 꺼내 들었습니다. 아마 이 포항 포스코 캠텍 팀의 이영신 감독이 왕천싱 선수에게 그 강지수 선수와의 매치업이 되었을 때 가장 많이 이야기한 게 아마 이 선수의 어떤 의외성이지 않을까 싶습니다. 뭐 두 선수의 커리어를 비교해 보자면 네. 확실히 왕천싱 선수가 앞서 있는 것은 사실이기 때문에 이 김채영 선수를 꺾을 수 있을 정도의 어떤 도끼비 같은 선수, 그 강지수 초단을 네. 어떻게 맞서갈지 이 바둑의 초반 전략이 굉장히 궁금해집니다. 돌을 가린 결과 강지수 선수의 흑번으로 진행이 되고 있고요. 강지수 선수 가장 쉽게 지금 진행을 시키네요. 최근에 네. 이 3-3이 많이 등장하죠. 그런데 저 3-3에 있어서 약간 조금 이제 지금의 진행이 낯설다고 생각되는 이유는 이쪽을 굳혔을 때 여기 3-3을 들어가면 최근에는 오히려 모양이 있는 곳에 반대쪽으로 틀어막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진행을 시키고 자신의 모양 쪽으로 내몬 다음에 그 뒤에 이쪽을 젖히고 끊어서 네.
오히려 네모랐던 쪽으로 다시 틀어막는 그런 정석이 되었을 때 이 진행에 좌우하기 쪽 형태가 좀 더 유리함이 있기 때문에 이런 진행이 많습니다. 근데 지금의 진행은 이쪽을 막았기 때문에 앞서 말씀드리던 그 정석 선택을 했을 때에는 흙이 오히려 불리해집니다. 네, 배석이 이상해지죠. 백이 자연스럽게 우변으로 나올 수가 있게 됩니다. 네, 최근에 많이 등장하는 이 정석이 되었을 때 이쪽의 형태가 별로 좋지 않아서 여기를 틀어 막았을 때에는 이쪽을 젖히기 힘든 이유가 거기에 있고 그래서 이 진행보다는 처음에 3-3을 들어갈 때 반대쪽을 막고 이 정석을 선택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근데 실전은 좀 더 평범하게 그냥 가만히 쭉 늘어서 대응을 했고요. 최근의 포석 감각으로는 이런 자리가 일단 눈에 들어옵니다. 일단 우상기 쪽은 더 이상 두어가진 않겠고요. 네. 과거의 정석이 여기를 젖혀 있는 것까지가 정석이었다면 요즘은 그렇지 않습니다. 뭔가 인공지능스러운 최근의 포석으로 말씀드리면 좀 종잡을 수 없는 그런 수순들이 이어지겠습니다만 이런 바둑이 이제 예상이 되는 겁니다. 이 좌상기의 정석도 인공지능의 영향을 받은 그전에는 없었던 그런 정석입니다. 참 백이 붙이고 나왔을 때 안쪽으로 젖힌다는 생각을 하기 쉽지 않을 것 같은데요. 네, 뭐 이런 식으로 이제 진행되는 것이 가끔 두어지는 최근의 정석입니다. 여기서 생각 시간이 길어지네요. 예전 같았으면 사실 굳힘보다는 하변으로 벌림을 더 선호했을 것 같은데요. 이쪽 부분의 모양이 좋기 때문에 높게 가든 아니면 낮게 네. 가든 이제 이쪽을 벌려서 좀 견제한다는 의미를 찾았을 것 같은데요. 최근에는 변으로 벌리는 수보다는 그냥 가만히 굳히는 수가 훨씬 많이 쓰입니다. 이쪽 형태가 어떻든 간에 네. 굳히는 수를 많이 선호합니다. 예전 감각인데요. 본인의 스타일에 맞게 두어갑니다. 이 수가 최근에 잘 쓰이지 않는다고 해서 이 수를 이상하다고 평가할 수는 없죠. 걸치나요? 하변을 두는 데 있어서는 뭐 이쪽을 걸치거나 혹은 이렇게 침입하거나 그런 수들이 있습니다. 요즘은 좀 볼 수 없게 되었는데요. 한때 이런 진행이 굉장히 유행을 많이 했습니다. 우측에 흑의 세력이 있을 때 백이 이 형태로 다가서면 여기를 걸쳐서 백이 날일자로 받고 여기를 이렇게 쉽게 굳혀주는 것보다는 조금이라도 우측의 두텀을 살리기 위해 이제 전투를 걸어가는 게 이 침입의 진행이고요. 한때 유행하던 진행에 이런 진행이 있습니다. 네, 지금 딱 강지수 초단의 자리를 비웠다가 다시 돌아오자 여기를 착수했다고 알려주죠. 알려주죠. 네. 뭐 저것이 규정은 아닙니다만 뭐 기본적인 매너라고 할 수 있습니다. 사실 두 팀은 오늘 1국과 2국 오더만 내긴 했지만 1대1의 상황이 된다면 3국도 사실 예상하기가 어렵지는 않을 것 같아요. 그렇습니다. 왜냐하면 네. 앞서 이제 말씀해 주셨다시피 장고대국을 포항 포스코캠텍에서는 박태희 선수나 강다정 선수가 많이 등판을 하는데요. 네. 일단 왕천싱 선수, 용병이 나왔기 때문에 한국 선수 중에 한 명은 후보로 밀려나야 하는 상황입니다.
근데 장고대국의 박태희 아니면 강다정인데 박태희가 나왔어요. 그렇죠. 그럼 강다정 선수가 이제 빠질 확률이 높고 그렇습니다. 삼국에서는 조혜연 선수가 대기를 하고 있습니다. 네, 조현 선수는 역시 반대로 장고가 아닌 속기로만 일관되게 나오기 때문에 그렇게 예상해 볼 수 있을 것 같고요. 서울 바둑의 품격팀 같은 경우에도 지금 박지연, 헤이자자 이 두 선수가 안 나오고 있는데 네, 만약에 박지연 선수가 빠질 거라면 아마 1국이나 2국 중에 나왔겠죠. 헤이자자 선수가 아, 나올 거라면 네. 1국이나 2국 중에 주장 박지연 선수가 나왔겠죠. 근데 헤이자자 선수가 아마 일정상 좀 이제 출전이 힘든 것 같고요. 헤이자자 선수를 볼 수 있냐고 물어봤을 때에는 대만까지 가면 가능하다고 얘기를 했습니다. 3국까지 간다면 양 팀이 1대1이 된다면 3국은 조혜연 대 박지연의 이 대결도 참 재밌을 것 같습니다. 네. 양 팀의 에이스 역할을 하는 선수들의 이 3국 맞대결이 지금 대기 중에 있습니다. 여기선 수비로 받으면 이상한 건가요? 뭐 이상할 것은 없죠. 그 초반에 네. 요즘 이제 그 인공지능이 영향으로 초반에 많이 변했잖아요. 네. 시청하시는 분들도 조금 초반 포석에 관해서 좀 혼돈에 빠지셨을 분들도 계실 텐데 실제로 뭐 알파고 툴이라고 하는 티칭 프로그램을 보면 초반에 날일자 구침을 소목에서 날일자 구침을 잘 하지 않지만 거기를 뒀다고 해서 승률이 확 떨어지거나 그런 건 아닙니다. 그냥 이것도 되고 저것도 되는데 저게 조금 나아 보여서 그냥 둘 뿐이지. 네. 그렇게 생각하시면 시청자분들께서도 그냥 원래 기존의 수법도 충분히 이제 두실 수 있는 거예요. 뭐 크게 이상할 것이 없습니다. 방금 전에 질문하신 이 날일자 받는 거에 대해서도 제 답변이 그렇습니다. 절대 이상할 리가 없죠. 받고 조금은 예전스럽게 이렇게 진행이 돼도 이게 뭐 백이 나쁠 이유는 없습니다. 원래는 이 시청자분들이 프로의 수일기를 감상할 수 있는 중반전이 가장 어려워야 하는데 요즘엔 초반부터 어렵다고도 말씀들을 많이 하시더라고요. 아, 네. 초반에 어떤 이론들이 많이 파괴가 되고 유행 포석도 시시각각 변하면서 조금 예전의 감각으로는 이해하기 어려운 그런 수들이 많이 등장을 하고 있기 때문에 네. 그런 것 같습니다. 자, 역시 이번에도 양걸침을 두려워하지 않는 손빼기가 나왔습니다. 이쪽으로 양걸침을 했을 때 좌상 쪽 양걸침을 했을 때 이쪽 부근이 102선을 밀고 있기 때문에 여기에 가치가 굉장히 작아져 있습니다. 그래서 크게 두려워하지 않고 있고요. 이런 경우에는 흙도 낮게 두기보다는 이렇게 높게 가서 양걸침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높게 가면 어떻게 나오게 될까요? 붙이는 것과 이쪽 붙이는 것 두 가지 정도가 가장 많이 쓰이는 수법입니다. 아까는 백돌이 있었기 때문에 이제 이쪽 붙이는 것도 말씀을 드렸었는데 가장 평범한 진행이라면 이렇게 진행이 되고요. 그래도 이 진행은 흙이 이쪽을 파고들었는데 백의 이 쌍립의 두터움이 흙이 견제를 하고 있기 때문에 흙이 불만은 없습니다. 그리고 또 하나 이 진행이 지금 선택하고 싶어지는 이유 중에 하나가 백이 밖으로 빠져나왔을 때는 이렇게 진행이 될 확률이 높은데요. 네. 뭔가 이쪽 부분에 흙에 그래도 머리를 내밀고 있어서 전투를 벌일 때 좀 더 유리하지 않을까 하는 생각이 들고요. 지금 패를 걸어서 이쪽 젖히는 게 패감이 되는지도 지금 머릿속으로 수익기를 해보고 있는데 그건 조금 어려운 선택이긴 합니다. 그래서 패를 걸고 30초. 하나, 이쪽 젖히면요. 셋, 넷, 이건 조금 복잡한 선택이 됩니다. 일곱, 만약 이렇게 되면 아홉. 일단 실전은 높게 갔습니다. 쌍방 어렵죠? 계산이 필요해 보이는 판단이네요.
아까 형태에서 좌상기도 너무 악수가 많이 돼서 사실 좀 흑도 선택하기가 만만치는 않네요. 이제 순나누기를 해보면요. 흑돌이 여기 있기 전에 백이 만약에 이제 붙이고 여기를 뒀다고 치겠습니다. 그럼 아까 형태가 여기서 여기를 젖히고 단수치고 이을 때 이렇게 교환을 했어요. 그러고 나서 이 교환이 된 겁니다. 뭐 엄청난 악수를 여기 정말 덕지덕지 붙여놨죠. 네. 대신에 이쪽 연타는 꽤나 기분 좋긴 한데 그래도 어려워 보입니다, 판단이. 우상기 2번 간다면 잡았다고 봐야 되는 건가요? 약간 이쪽으로 나오는 맛은 있지만 백이 이렇게 기어서 나가는 게 뭐 크게 위력적이진 않고요. 백은 이제 이쪽 부분으로 선수를 할 가능성이 높습니다. 당장은 백이 좀 더 좋아 보이네요. 협공이 없는데도 반대쪽으로 붙이고 나왔습니다. 네, 강한 선택을 했습니다. 만약 흑이 반발을 했을 때 어차피 아까 보여드린 그 참고도대로 가야 한다면 오히려 백돌은 여기 있는 것보다 멀리 있는 게 낫습니다. 왕천싱 선수는 여전히 이쪽에서 흑이 뭐 안쪽으로 젖히거나 강하게 들 수 있느냐라고 묻는 거죠. 그 진행이 불가하다면 젖히고 이쪽을 받을 때 이렇게 3-3을 들어가는 것이 또한 오래된 정석 중에 하나입니다. 네. 원래는 이렇게 끊고 이렇게 넣는 게 기본 정석인데요. 지금은 백도 이쪽이 좀 부실하기 때문에 차라리 이쪽으로 지금 선택을 할 수도 있는 상황입니다. 30초. 하나, 둘, 셋. 부분적으로 약간 손해를 보더라도 이렇게 진행이 됐을 때 흑집을 굳혀주면 여기 3-3이 방향이 백이 마음에 듭니다. 반대로 늘면 어떨까요? 지금 장면에서요? 네. 가능하죠. 역시 반대로 되네요. 오히려 지금 이수가 최근에 좀 많이 쓰입니다. 이렇게 늘고 나서 끊는 것과 이쪽 붙이는 것을 엿보는 진행 최근에 몇 번이고 등장한 적이 있습니다. 기다렸다는 듯이 바로 밀어갑니다. 여기를 붙였을 때 우측으로 젖히고 늘 때 이렇게 밀어가는 진행 제가 분명히 얼마 전에 기보에서 봤거든요. 근데 네. 지금 순간적으로 무슨 기보였는지가 기억이 안 나네요. 아무튼 최근에 등장한 적 있는 수. 형태입니다. 네. 치받아 두는 건 악수인가요? 여기를요. 네. 지금 상황에서 백이 이쪽을 붙일 가능성도 높거든요. 근데 이렇게 된다고 치면 흑돌이 굳이 여기를 둬서 백한테 여기를 2개 만들어주는 것보다는 이런 식으로 되는 게 낫죠. 늘어만 준다면 교환이 득이라는 건가요? 이쪽으로 늘었을 때는 이 교환은 뭐 크게 아까워 보이지는 않습니다. 근데 이제 이 뒤에 후속 수단까지는 좀 어렵네요. 지금 백도 2가지를 놓고 왕천싱 선수가 고민하고 있습니다. 이렇게 붙이는 수, 이렇게 느는 수. 네. 그 외에 다른 수는 지금은 별로 보이지 않는 것이 이렇게 치받는 것은 이 교환 자체가 백이 좀 악수라고 느껴지고요. 끊는 것은 그때 이쪽을 치받아서 이 싸움은 백이 좀 무리입니다. 네. 네, 이것은 다음에 여기 축으로 잡는 것과 젖히는 게 맛보기이기 때문에 백이 무리입니다. 그렇다면 백은 이제 이쪽을 붙여서 여기를 받는 것과 가만히 늘어주는 것 2가지를 생각해 보게 되는데 이쪽 붙이는 것이 좀 더 일감입니다. 왜냐하면 이쪽을 두면 계속 밀어갔을 때 뭔가 이쪽에 흑도를 완벽하게 제압하는 자세가 아닌 상황에서 우측의 흑의 모양이 좋아진다는 느낌이 있기 때문에 지금쯤에서 좌측으로 돌리고 만약 지금도 흑이 이런 쪽을 선택하면 아까처럼 이렇게 느는 것보다는 이쪽 제압하는 자세가 훨씬 좋기 때문에 네. 그래서 붙이는 쪽을 먼저 생각을 하게 됩니다.
아마 지금 고민하는 것 중에 하나가 붙였을 때 흙이 여기를 늘어주면 이 진행이 나쁘지 않을 것 같아요. 흙이 뭐 이런 식으로 처리를 한다면 백도 이제 끊는 것도 노리고 하면서 이게 보통의 진행 같은데 혹시 이제 흙도 엄청난 강수를 준비한다면 여기서 여기를 머리를 때리고요. 그 뒤가 조금 어렵습니다. 이렇게 두면 여기를 단수 치고 끼워버려서 아, 전투를 시작을 합니다. 뒤로 받아야 되면 확실히 당했네요. 네, 그건 좀 당한 느낌이 있죠. 뒤로 받아야 한다면 이쪽으로 다가설 때 또 받아야 되고 이쪽 3-3도 남아있고 해서요. 진짜 느는 선택입니다. 근데 이미 다른 쪽으로 준비를 하고 있었네요. 백이 막는다면 막아도 어디로 막아야 되는 건가요? 이쪽을 막아야죠. 막는다면 치받는 이쪽인데 게 너무 눈에 보이는데요. 이제는 귀를 네. 제압하고 나서 중앙을 밀어가면 또 썩 좋아 보이진 않는데요. 하나, 둘, 셋, 넷. 그렇게 두거나 여길 끊거나 둘 중 하나로 보입니다. 끊었습니다. 이것도 만약 치받는다면 이렇게 되는데 여기서 왕천싱 선수가 어떤 수법이 있습니까? 귀에 한 점 잡아야 한다면 끄는 수가 이상해 보이는데요. 그렇습니다. 여기를 둬야 한다면 아까 상황에서 여기를 미는 수로 여기를 끄는 것이기 때문에 백이 네. 좀 무리입니다. 30초. 하나, 둘, 셋, 넷, 다섯, 여섯, 일곱, 여덟. 네, 한 수 한 수가 예측이 안 되네요. 버리는 길인 거죠? 아니요, 버린다고 아닌가요? 또 나가면 막나요? 볼 수 없죠. 네, 지금 맞고 밀 때 이렇게 선택할 가능성이 더 높아 보입니다. 강수입니다. 왜냐하면 지금 여기를 너무 쉽게 이렇게 버리는 것은 다음에 여기 다 맛보기가 돼서 이거는 백이 좀 좋아 보입니다. 둘, 여기 다가설 때도 백이 모양이 좋죠. 넷, 다섯, 여섯, 일곱. 저희 한 점 둘, 살려나가면 백을 가를 수 있습니다. 아마 강지수 선수는 애초에 3-3 들어왔을 때 여기 막으면 이쪽을 선택을 했을 것 같아요. 그냥 넘고 아, 이렇게 하고 나서 다음에 네. 이쪽 이제 젖혀서 끊는 이 뒷맛을 노리고요. 아마 백도 이 변화를 피했다고 보여집니다. 어쨌든 평범한 흐름으로 가고 있질 않습니다. 30초. 하나, 네, 역시 강지수 선수 기세가 좋죠. 다섯, 어떤 선수와 만나더라도 그냥 자신의 색깔을 버리지 않는 것. 이게 강지수 선수 바둑의 강점입니다. 계속 빨리 착점을 합니다. 지금 자체로만 보면 여기서의 싸움은 백이 모양이 좋아요. 근데 이젠 반대로 아까 이제 저 이쪽 정석 선택이 어떻게 되느냐에 따라서 3-3을 들어가고 이렇게 처리가 되어 있는 여기의 형태가 백이 유리하게 작용할 수도 있고 흑이 유리하게 작용할 수도 있는데 지금 여기만 보면 백이 좋지만 흑이 이쪽에 머리를 쭉 내밀고 있어서 이 싸움이 충분히 가능하다는 판단입니다. 30초. 싸움을 걸어서 우상기 흑이 할 일을 만들어 줬습니다. 다섯, 여섯, 일곱, 여덟, 아홉. 여기로 단수 쳤을 때는 흑이 여기를 밀어서 네. 다음에 이제 넘어가는 자세가 별로 좋지 않기 때문에 이 형태보다는 지금 한 칸을 뛰는 자세가 더 괜찮다고 판단했습니다. 근데 지금도 흑은 여기를 바로 차단하기에는 이쪽 부분의 모양을 좀 신경을 쓰고 싶습니다. 30초.
백이 여기를 밀어갔을 둘, 때에도 이런 셋, 급소를 갔을 때에도 뭔가 다섯, 모양은 약간 여섯, 좋진 않은데요. 일곱, 밀어 올리나요? 네, 이거는 뭐 누가 봐도 이쪽 밀어 올리는 한 수로 보여집니다. 당장 끊는 건 일단 이렇게 뒀을 때 여기를 늘 수가 없습니다. 네, 급소를 맞으면 바로 잡힙니다. 흙이 두 수밖에 안 되기 네. 때문에 잡혔습니다. 셋, 강지수 선수도 반대쪽을 밀면서 뭔가를 시도하지 않을까 싶은데요. 한 번만 밀어두는 것이 성립되면 그때는 나가 끊는 게 될까요? 이 상황에서는 가능할 것 같습니다. 지금 축이 유리하기 때문에 가능할 것 같습니다. 여기를 두면 네, 이렇게 나가게 되는데요. 밀었을 때 이 축이 이제 흙이 유리합니다. 양쪽 축을 노리는 수법이 뭐 이런 게 있긴 합니다만 지금은 이쪽 축도 흙이 유리하기 때문에 네. 나가면 아무것도 아닙니다. 30초. 하나, 둘, 셋, 네, 지금 이쪽 젖혀서 여기 선수를 통해서 뭔가 여기 좀 도움을 주겠다는 생각인데요. 네, 생각으로는 쉬운데 과연 어떻게 풀어갈지. 일단 여기 늘면 여기 나와 끊었을 때 10초. 하나, 둘, 히트가 어렵네요. 셋, 넷, 다섯, 이 타이밍에 이런 데를 늘어보나요? 일곱, 여덟, 먼저 늡니까? 끊어달라는 건가요? 일단 여기 교환이 된다면 네, 젖혔을 때 여기를 젖힐 때도 그렇고 백이 여기를 젖혀서 싸울 때도 그렇고 분명 도움은 됩니다. 근데 흑도 여기를 지금은 끊어서 진행을 시키면 이수와 이수 교환 자체는 그래도 악수이기 때문에 먼저 하는 것은 잘 생각은 나지 않았었는데 그냥 노골적으로 갑니다. 둘, 셋, 넷, 다섯, 여섯, 일곱. 네, 어쨌든 처음부터 평범하게 흘러가고 있지 않습니다. 전투가 벌어지고 있고요. 하나, 둘, 셋, 네, 저라면 여기 먼저 넣는 선택은 잘 떠오르지 않았을 것 같습니다. 차라리 아까 이제 보여드리던 게 여기를 두고 네, 이렇게 할 때 그때 여기를 늘면요. 어느 쪽을 끊든 간에 백이 있는 순간에 여기와 이쪽 따내는 게 맛보기가 되면서 곤란하기 때문에 그때는 이을 수밖에 없습니다. 네. 이런 식으로 하고 나서 여기를 이제 버리는 전략이 생각이 나거든요. 아, 외세를 쌌나요? 네, 그다음에 그냥 여기를 밀어갈 수 있고 아니면 이런 데 하나 단수를 치고 여기를 잡아서 그럼 딱 이런 정도의 변화죠. 이렇게 처리하고 이런 데 가면 흙이 여기를 잡았지만 백도 뭐 충분히 둘 수 있어 보이는 그런 흐름입니다. 근데 실전은 먼저 넣은 수는 마음에 들진 않네요. 집으로 좀 손해를 보고 중앙 쪽 진출을 했고요. 여기서는 썩 마음에 드는 형태는 아닙니다만 왕천식 선수는 그래도 여기를 나올 수 있다면 지금 네. 자세가 나쁘지 않다고 보고 있습니다. 눈에 딱 들어온 자리는 여기죠. 10초. 하나, 둘, 셋,
그렇게 두면 백도 순순히 넘어가 주진 않을 것 같고요. 7, 8, 9. 또 이제 넘어가는 것보다 좀 더 강하게 둔다면 이제 이쪽 나오는 것을 생각을 해보게 됩니다. 네. 넘어가는 것을 보면서 나오기 때문에 이런 날일자가 떠오르긴 하는데요. 끊어지더라도 그때 이제 넘어가면 된다는 생각이고요. 2, 3, 4, 5, 6, 7, 8. 그게 아니면 붙이는 수. 네, 뭐 이런 게 일각입니다. 지금 여기 넘어가는 게 있고 싸울 수 있으니까 평소보다는 좀 더 자유롭게 강한 행마를 할 수가 있습니다. 끊지 못한다면 이 나온 백을 계속해서 막아갈 수는 없겠는데요. 앞서 말씀드린 대로 지금 끊어가는 것은 백도 크게 두렵진 않습니다. 여기를 끊어가면 단수를 치고 10초. 이렇게 있는 순간에 여기를 지금 흙이 받아야 되는데 모양이 네. 5. 뭐 좋지가 않죠. 네. 어떻게 받아도 모양이 좋지가 않고 이런 식으로 되는데 다음에 여기 호구까지 선수라면 이건 끊었지만 흙이 더 엷은 형태입니다. 차단을 했습니다. 강지수 선수도 노골적으로 두어가고 있고요. 지금 약간 노림이 있어요. 지금 깊이 읽어보면 약간 노림이 있습니다. 지금 여기를 이제는 네. 뭔가 받아야 되는데요. 우상기 쪽 관련이 있나요? 젖혀 이으면 네. 내려서게 됩니다. 그때 여기 치중 가는 게 있다면 여기를 흙이 내려서는 게 선수입니다. 네, 상변 쪽 4점을 끊는 것과 맛볼 수가 있겠습니다. 그럼 이제 여기 나와 끊는 게 생기죠. 네. 좀 더 쉽게 풀어 설명드리면 여기를 흙돌이 내려서서 오는 순간에 원래는 불가능했던 여기 나와 끊는 것이 가능해집니다. 그럼 여기를 내려서면 네. 당장 노리지 않더라도 호시탐탐 노리면 이제 이쪽 부분과 우상 쪽으로는 여기를 치중 갔을 때 이렇게 되면 잡히고요. 여기를 두면 이쪽을 끊어서 내려서면 이쪽을 밀어서 잡힙니다. 하나. 단수를 쳐야 되는데 이렇게 젖히면 패가 됩니다. 그렇습니다. 그냥 살 수는 없어요. 그냥 살러 갔다가는 8, 여기서 이제 치중을 갔을 때 네. 양자충이 됩니다. 막아도 이렇게 끊으면 양자충이죠. 그럼 흙이 이을 때 그냥 호구로 두면 살 수는 있을 것 같은데요. 여기를 둘 때 이제 이쪽으로 처리를 해야 되는데 흙이 여기를 미리 악수를 두고 나서 하는 게 아니기 때문에 뭐 백도 살긴 살아도 일단 모양 자체가 괴롭고 그렇다면 네. 여기 막은 수가 좀 더 가치가 있다는 뜻이 됩니다. 초 하나, 둘, 셋, 넷, 다섯, 여섯, 일곱, 여덟, 아홉. 자, 백이 들여다본 것에 바로 이어주진 않았고요. 역습을 노리고 있습니다. 그냥 여기를 흙이 꽉 있기는 둘, 싫었던 것 같습니다. 넷, 백이 이렇게 받으면 자연스럽게 모양을 잡아가면서 치받아서 이쪽을 받거나 뭐 하겠다는 것인데 네. 여기만 보면 백이 참 기분 좋은 자세로 바깥쪽 탈출이 가능합니다. 여전히 이쪽을 노리고 다음에 날일자로 나가면 지금은 백이 넓다고 보기에는 좀 어렵습니다. 이제 앞서 우상 쪽 사화를 잠깐 이제 말씀을 드렸었는데요. 나중에 말씀하신 수가 이수인데 이수를 네. 둔다면 내려서는 게 선수여도 백은 살아 있습니다. 네. 하나, 둘, 셋, 끝내기로는 많이 당할 수가 있겠고요. 여섯, 일곱, 여덟. 지금 이렇게만 교환해두고
있나요? 그럼 앞선 교환이 별로 득이 없어 보이는데요. 아, 두 곳이 커 보였나요? 역시 이쪽 신경 쓰고 있습니다. 네. 앞서도 여기 이겼을 때 여기 사활이 좀 걸려서 되게 신경 쓰이는 부분이 있었잖아요. 네. 뒤로 받기에는 엄청나게 당한 형태로 느껴지고요. 그래서 역으로 여기를 끊어 잡았습니다. 자, 지금 흑은 선택할 수 있는 방향이 두 곳이 있습니다. 셋, 넷, 다섯, 여섯, 일곱, 여덟. 막아갈 순 없었는데요. 중앙으로 갑니다. 우상귀 백이 한 번 더 둬도 흑이 위험하진 않을까요? 여기 이제 한 집 내는 게 있어서 위험할 돌은 아닙니다. 그리고 여기를 붙이면 항상 한눈 확보가 또 가능하거든요. 네. 여기를 둬도 이어도 내려서는 게 선수라면 흑은 일선 젖히는 거 선수하고 30초. 하나, 둘, 셋. 이쪽 선수하면 여기 한 집 확보가 넘는 것과 맞보기로 가능합니다. 그럼 여기 뭐 공격당할 돌은 아닙니다. 좌상기부터 시작된 공방, 덩치가 점점 커지고 있습니다. 계속해서 전투를 이어갈 것 같은데요. 잠시 후에 보내드립니다. 네, 이제는 중앙 쪽으로 돌들이 향하고 있고요. 넷, 다섯, 여섯, 일곱, 여덟, 아홉. 네. 또 같이 압박을 합니다. 이곳을 흑이 선택을 하자 지금 백이 이쪽을 선택을 했죠. 여기를 하나 교환을 하고 네. 날일자를 두었습니다. 그러자 이쪽을 받았고요. 다시 한번 중앙 쪽 급소를 갑니다. 지금 흐름은 약간 백이 편해 보입니다. 뭐 큰 차이는 분명 아닌데 이쪽 부분에서 나오는 행마들은 이제 강지수 선수의 이런 수가 좀 악수라고 느껴지고요. 둘, 셋, 지금 자세는 백이 조금 좋아 보입니다. 다섯, 여섯, 일곱, 여덟. 백은 아마 여기를 한 칸을 띄어서 이쪽을 차단하는 것과 다음에 이쪽 넘는 것 맛보기로 하면서 이쪽 날일자 사이 역습까지도 노려보겠습니다. 네, 받아뒀습니다. 한 점이 아직 확실하게 연결이 안 돼 있는데요. 지금 한 점을 살려나가면 백이 바로 끊어가나요? 이쪽을 살리면 끊는 것도 생각을 해볼 수 있을 것 같은데요. 지금 일단 축이 유리한 상황에서 하나, 흑이 여기까지 늘고 싸우기엔 조금 무리라고 보고 이 싸움은 다섯, 백이 괜찮아 보입니다. 여섯, 일곱, 여덟, 아홉, 열. 흑 4번 남았습니다. 두 선수의 기세가 얼마나 불꽃 튀겼는지 지금은 첫 번째 초읽기를 사용했네요. 양쪽을 합쳐서요. 그렇네요. 초 하나, 둘, 셋, 넷, 다섯, 여섯, 일곱, 여덟, 아홉. 그래도 갔습니다. 한 점 살렸어요. 집으로 워낙 크기 때문에. 그리고 네. 지금은 확실히 흑이 이런 데를 받고 백이 여기를 차단하는 순간의 흐름은 백 쪽이 좋습니다. 네.
집으로 버팁니다. 백도 끊을 수 없다면 연결을 해야 하는데요. 지금 끊거나 한 칸 띄거나 네. 둘 중 하나인데 끊는 쪽으로 한번 생각을 해보게 됩니다. 30초. 하나, 그런데 지금 여기를 끊으면 강지수 선수도 노림 있네요. 5, 이쪽 건너붙인 수를 좀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해놓는군요. 방금 전 상황에서 네. 건너붙이고 이렇게 끊었다면 단수 치고 여기 한 점을 잡아야 되는데 끊고 따낼 때 이렇게 단수 치면 잡히나요? 네, 지금 장문이 됩니다. 딱 이렇게 잡히는 형태였죠. 그래서 그냥 안전하게 받아두네요. 네, 끊지 못했습니다. 여기 들여다보는 것은 이쪽을 좀 더 탄탄하게 하기 위함입니다. 이렇게 이어야 되는 형태라면 나와 끊는 것이 흙이 축이 유리해지는 순간 좀 백으로서는 뒤만 나쁜 자리가 될 수 있는데 백은 항상 지금은 마늘모로 받으면 네. 이쪽 연결이 확실하기 때문에 아무런 맛이 없습니다. 하나, 둘, 셋, 넷, 다섯, 여섯, 일곱, 여덟, 아홉. 아직은 긴 승부네요. 네, 지금 방금 전에 좌변 쪽에서는 강지수 선수가 정확한 수익기를 통해 여기를 살려냈고 일단 그 버티는 수익기는 성공을 했습니다. 30초. 하나, 둘, 셋, 넷, 다섯, 여섯, 일곱, 여덟, 아홉. 조일기를 한 번도 쓰질 않았습니다. 하변을 지켰고요. 이제는 돌들이 안정이 됐기 때문에 서로 큰 쪽으로 손을 돌리고 있는데요. 이수 방금 전 착수는 약간 의외이긴 합니다. 여기를 뒀다고 귀가 지켜지는 것은 아니기 때문에 보통 이런 자리를 지키면 이렇게 지키고요. 하나, 주변에 흙에게 역습을 받아서 이 한 점이 좀 외로울 거라고 생각을 했다면 여섯, 차라리 이쪽이 아니라 이제 이쪽 선택을 먼저 떠올리게 되는데 네. 그래서 이수가 약간 의외입니다. 뭐 크게 이상한 느낌까지는 아닙니다. 그리고 흙도 지금 이쪽 부분 막히게 된다면 좀 괴롭다고 보고 이제 탈출을 시도를 합니다. 30초. 하나, 둘, 셋, 넷, 다섯, 여섯, 일곱, 여덟, 아홉, 열. 104번 남았습니다. 흑돌의 공격 의사가 없다면 계속 확장을 하나요? 계속 확장하는 것은 이제 이쪽이 될 네. 텐데요. 그런데 뭐 백도 잡힐 돌은 아닙니다만 흙이 계속 이쪽으로 오게 되면 뭐 이런 식으로 몰아치면 여기 약점도 남아 있고 지금은 백이 가능만 하다면 좀 더 이제 이쪽을 공격하면서 두텀을 쌓고 싶은 형태이기 때문에 실전에 붙여갑니다. 네, 그래서 이제 저런 흐름 뭔가 왕천식 선수도 그냥 단순하게 집으로 가기보다는 이쪽 흑돌에 대한 공격을 좀 보고 있습니다. 하나, 둘, 자, 지키라고 강요를 합니다.
하나, 둘, 셋, 넷. 지키더라도 흙은 뭐 이렇게 지킬 생각은 잘 나지 않는 게 백이 호구 치는 형태가 나오면 그래도 그쪽 지킵니까? 백돌도 뭔가 선수로 지금 중앙 쪽으로 이렇게 머리를 내밀었기 때문에 더 이상은 이 돌이 약하다는 느낌은 전혀 없고 그 순간에 좀 더 마음 놓고 이제 이런 곳을 침입을 노릴 수가 있게 됩니다. 네. 지금 한술 더 떠서 지금 여기 들여다보고 네. 이런 곳을 노리고 있습니다. 흙이 이쪽 부근을 받는다면 이번에는 여기 젖히는 걸 통해서 두 점을 잡고 백돌 안정시키려고 하고 있고요. 하나, 둘, 셋, 넷, 호구만 해도 선수로 처리할 수 있었는데요. 더 파고듭니다. 여덟. 일단은 살렸습니다. 지금 여기를 백이 끊으러 노리는 게 두렵지 않다라는 뜻이고요. 근데 왕천식 선수는 분명 노릴 텐데요. 이대로 갈라지는 분위기인가요? 또 일단은 최대한 버티는 게 이제 이런 식으로 두고 네. 나서 끊어지더라도 여기를 뭐 덮어 씌우면서 두나요? 하나, 이쪽을 처리를 하고 나면 이쪽 부분에 붙이고 끊는 약점은 조금 역습을 노릴 수 있기 때문에 여덟, 아홉. 이어줬습니다. 여기 역습이 아니라 여기만 보면 지금 흙이 좀 곤란한 형태입니다. 백이 어렵지 않게 끊을 수 있을 것 같은데 강지수 선수 담담합니다. 둘, 셋, 넷. 백도 뭐 끊는 것만 한다면 끊을 수 있는데요. 네. 끊는 자세 이후가 중요하기 때문에 지금 고민하는 겁니다. 여기를 이렇게 끊으면 여기를 찝어서 이건 끊을 수 있는지조차 의문입니다. 다 연결이 안 될까요? 여기 당장 장문이 있기 때문에 네. 백이 오히려 잡혔죠. 그럼 백도 이제 이 교환 이후에 다음에 끊는 자세는 이수는 불가능하고요. 30초. 뭐 이쪽으로 끊거나 이렇게 셋, 넷, 마늘모 다섯, 여섯, 이것도 여기 찍으면 안 되네요. 여덟, 아홉. 막상 백도 끊는 자세가 그렇게까지 좋은 자세는 안 보이는 겁니다. 그래서 백이 뭐 이런 데를 가거나 하면 끊을 수는 있는데요. 이제 끊고 나서 다음에 이쪽 흙의 역습이 어떻게 될지 30초. 하나, 둘, 흙이 받아두고 나서 그 다음에 이제 여기를 노릴 게 뻔하기 때문에 지금 왕천식 선수가 그래서 네, 신경 쓰이는군요. 여기 붙인 수는 네. 우측을 건드리면서 이 날일자 사이 약점을 보강하고 그 다음에 여기를 시도하겠다는 뜻입니다. 전형적인 성동격서인데요. 이쪽을 건드리면서 흙에게 이쪽으로 모든 신경이 쏠리게끔 한 후에 셋, 노리는 곳은 정작 이쪽입니다. 다섯, 여섯, 일곱. 그리고 그 과정에서의 포인트는 앞서 말씀드린 이 날일자 사이를 백이 어떻게 두텁게 만들어낼 수 있느냐 하는 겁니다. 하나 올라서고 아래로 받았습니다.
찌받으면서 이제는 거의 보완이 됐겠네요. 네, 이제는 백이 끊으러 가는 자세만 나온다면 네. 여기는 뭐 크게 신경 쓸 곳이 아닙니다. 지금 이쪽 형태로는 여기를 늘면 좀 백이 당하긴 했는데 이제 동시에 여기 붙이는 것도 약간 30초. 지금 노리면서 치받았기 때문에 셋, 이쪽 형태도 썩 네. 유쾌하진 않습니다. 6, 7, 8, 9, 10. 그래도 당장은 견딜 수 있기 때문에 여기를 두면 뭐 이런 데를 두고 나서 이렇게 둔다든지 하면 그냥 있고 여기를 붙일 때 치받고 넘어도 끊어지진 않네요. 그럼 여기는 네. 여기대로 그냥 견디고 일단 여기를 두고 이쪽을 보지 않을까 싶은데요. 흙이 여기를 연결하는 것은 거의 집으로 따지면 공배 같은 느낌이기 때문에 이렇게 돼서 30초. 우변을 뚫린다면 이건 정말 흙이 이기기 힘든 바둑이 됩니다. 5, 6, 7. 네. 버팁니다. 안쪽으로는 흙도 이쪽 호구나 여기에 근거 확보가 가능하기 때문에 지금 저렇게 버티는 것은 당연합니다. 초 하나, 둘, 셋, 넷, 다섯, 여섯, 일곱, 여덟, 아홉. 일단은 응수를 물어보면서 초읽기 벌었고요. 네, 강지수 선수 네, 그쪽 치받는 것이 있다면 넘어가 있기 때문에 앞서 이쪽으로 늘 수 있었던 겁니다. 초 하나, 둘, 그쪽 처리가 끝이 나면 이제 왕천식 선수가 이쪽을 건드릴 텐데요. 뭔가 앞서 들여다본 수 그리고 이쪽에서 두텁게 만들어 놓은 곳 이런 것의 의미를 살리기 위해서는 일단 끊어갈 가능성이 높고요. 여기만 끊어진다면 흙이 안에서 살더라도 다음에 재차 이쪽 날일자로 이 4점을 공격 갔을 때 백은 흐름을 주도하고 있습니다. 중앙을 끊기 위해 우변에 사전 공작 셋, 했던 수순들 손해는 없을까요? 다섯. 우변으로 보면 약간 손해가 될 수 있죠. 여기 뭐 흙집이 좀 굳었으니까 좀 네. 손해입니다. 근데 이제 여기를 보고 했던 거기 때문에 그래서 더더욱 이쪽은 끊어가야 합니다. 끊어가는 수가 지금 2수 아니면 2수로 보이는데요. 30초 하나, 둘, 셋, 넷, 다섯, 좀 밀어야 될 것 같습니다. 여덟, 아홉. 이제 이 바둑에서 가장 중요한 승부처입니다. 초 하나, 둘, 셋, 넷, 다섯, 여섯, 일곱, 여덟, 아홉. 그래도 이쯤에서는 초읽기를 한번 쓰지 않을까 싶었는데요. 바로 응수를 합니다. 찝었어요. 게다가 지금 또 강수로 선택을 한 겁니다. 여차하면 백이 이쪽을 지금 끊고 세게 들 수도 있는데 네, 여기를 찝었습니다. 왕천식 선수도 그냥 우지끈 끊어가진 않았네요. 이쪽 끊는 것과 나가는 것의 차이가 어차피 여기는 별반 다르진 않고요. 형태가 거의 비슷하고 여기를 둬서
이렇게 양분하는 것과 지금 여기를 둬서 이렇게 양분하는 것 딱 그 정도 차이입니다. 이쪽을 연결을 해야죠. 그 다음에 이 두 점이 잡히지 않기 때문에 일단 끊어가는 데는 확실하게 성공했습니다. 하나, 둘, 셋, 넷, 다섯. 뭐 하나만 살려면 살 수 있겠지만 흙 5점도 보살펴야 하고요. 네. 방금 말씀해 주신 대로 이쪽 살리는 것은 어렵지 않습니다. 지금 여기를 호구 치면 이 교환만으로도 여기 한 집이 확보가 되어 있으니까 여기서 한 집 내는 것은 어렵지가 않습니다. 지금 뭐 있는 것, 호구, 네. 이쪽 붙이고 치받는 거 전부 다 선수이기 때문에 네. 문제는 이제 여기를 살리고 나서 과연 여기 흙돌이 괜찮냐까지 생각을 해본다면 아홉. 확실히 파는 왕천싱 선수가 주도하고 있습니다. 결정을 해 놓으면서 5점 점점 위험해 보이고 있습니다. 지금 여기 단수만으로도 여기는 한 집이 확보가 됐죠. 이 교환이 없이도 한눈 확보이고요. 그럼 단수 쳐놓고 손을 빼려고 하나요? 지금 뭔가 선수로 사는 것을 강지수 선수가 보고 있습니다. 이런데 교환이 된다면 여기 한 집이 확보일 수 있기 때문에 네. 선수로 삶을 확보하고 이제 여길 가는 걸 보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래도 지금 흐름은 100이 좋다고 말씀드릴 수 있는 이유는 하나, 여기가 선수로 사는 과정에서 이쪽에 100집이 지금 전부 굳어지고 있습니다. 여기를 온 것도 그렇고 원래 3, 4함을 노릴 수가 있는 자리인데 지금처럼 중앙에 못 살아 있다면 노리기가 조금 힘들어지고요. 네. 그런 걸 생각해 보면 여기 흑돌을 살릴 수 있더라도 여기가 다 집이 100집으로 굳어지는 순간 네. 바둑은 100이 좀 좋은 흐름입니다. 굳이 흑도를 그렇게 끊었던 것이 두터운 의미가 있었네요. 10초. 하나, 둘, 자, 어쨌든 5점은 살려갔고요. 다섯, 여섯, 일곱, 여덟, 아홉. 초. 하나, 둘, 셋, 넷, 다섯, 여섯, 일곱, 여덟, 아홉. 큰 뜻은 없나요? 네, 뭐 별 뜻은 없습니다. 굳이 뜻을 찾으면 여기 끊을 때 여차하면 이제 이쪽으로 잡기 위해 교환시켰다는 정도일까요? 그런데 여전히 이제 여기를 두고 치받으면 넘어가는 자세는 나와서 안에서 할 흙이 수는 있겠네요. 네, 여기와 여기를 맛보기로 한 집을 확보하고 앞서 말씀드린 붙이는 걸 통해서 살 수는 있지만 여전히 괴롭기 때문에 네. 웬만한 상황에서는 뭐 이쪽을 끊거나 이쪽을 끊었을 때 위를 선택해야 한다고 본다면 뭐 그렇게까지 큰 의미는 없습니다. 이 교환 자체는요. 셋, 넷, 다섯, 여섯, 일곱, 여덟, 아홉. 백도 여기 한 눈, 여기 한 눈. 완벽하게 두 눈을 확보하면서 안정적으로 살아있고요. 확실히 강지수 선수 흐름이 좀 안 좋은 이유는 지금 여기 흑돌이 이렇게 못 살아있다면 100 이런 데를 가면 이렇게 받아야 되고 지금 이런 데를 가면 다 받아야 합니다. 이런 교환만으로 지금 귀에서 수가 날 것 같진 않아요. 게다가 교환이 없으면 더더욱 수 내기가 어렵고요. 흑이 그렇죠. 아직 못 살아 있으니까요. 네. 그래서 이쪽이 거의 지금은 100의 진영이라고 봐야 될 것 같은데 이곳이 확정가라면 집으로 강지수 선수가 좀 불리합니다.
왕천식 선수가 확실히 노련한 선수답게 지금 중반 이후에는 굉장히 안정적으로 반면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30초. 하나, 둘, 셋. 중국 여자 바둑계 랭킹을 보면 1위가 위징 선수를 확보한 가운데 2위가 루이나이웨이 선수이고요. 3위가 왕천싱 선수입니다. 이 선수의 남녀 통합 랭킹은 100위입니다. 리그에서 좋은 모습을 보이고 있는 선수입니다. 중국 여자 갑조 리그에서도 계속해서 팀이 우승을 차지했었는데요. 살아둡니다. 지금 살아두는 정도가 아니라요. 네. 지금 무서운 노림이 있습니다. 확실히 강지수 선수가 노림이 강한 스타일인데 지금 네. 선수 대기 지금 이 장면에서 그 노림을 파악 못하면 한 방에 바둑이 끝나버릴 수 있습니다. 여기를 치중을 가면요. 어느 쪽을 막아야 하는데요. 여기를 이으면 이렇게 나와 끊어서 흙을 못 잡죠. 흙을 못 잡으면 백이 잡힙니다. 여기를 둘 때 차단을 하면요. 이렇게 두면 네. 이쪽을 두고 이쪽을 끊어버리니까 여기가 또 떨어집니다. 시중에 대책이 없습니다. 둔 순간 끊어져 있다고 봐야겠네요. 네, 그렇죠. 왕천싱 선수도 약간 후회가 되는 것은 여기 한 칸 뛴 수로 이 말모 정도는 하나 미리 해놓을 걸 그랬어요. 이렇게 교환이 되어 있다면 여기를 흑한테 당한 것보단 좀 나았습니다. 아침에 대국할 때 괴로운 건 한국 선수나 중국 선수나 마찬가지겠죠? 네. 그나마 이제 오전 대국이 중국 쪽이 좀 더 익숙할 것 같은데요. 네. 시간이 긴 시합은 중국 쪽이 더 많기 때문에 보통 오전에 시작하거나 혹은 뭐 한 12시쯤 대구 시작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남편이 세계대회 4강까지도 오른 적이 있는 유명 프로기사 류싱 선수고요. 네. 아마 이 세계 바둑계 모든 부부 기사를 합쳐서 페어 대국을 한다 하면 꽤 강력한 우승 후보입니다. 랭킹만으로 봤을 때는 세네요. 네, 굉장히 강할 것 같습니다. 네. 포스코 팀에서 지금 몇 년째 지금 선수 생활을 하고 있기 때문에 물론 이제 뭐 쉬었던 해도 한 해 있습니다만 그럼 아이 네, 때문이었죠? 육아 출산 관계로 네. 이제 쉰 적은 있습니다만 용병으로 뛴다는 포스코 팀에서 뛰고 있기 때문에 뭐 선수들 감독들과도 이미 뭐 굉장히 끈끈한 그런 네. 정으로 연결된 사이고요. 보통 이렇게 이름을 한국 선수들도 서로 이름을 잘 안 부르잖아요. 별명을 많이 부르는데 네. 팀에선 통상 이 싱싱이로 그렇습니다. 불리고 있습니다. 하나, 둘, 셋, 넷. 네, 역시 강지수 선수 날카로운 잽이었고요. 어쩔 수 없이 받아뒀습니다. 이 잽 자체는 날카로웠지만 이 정도로 지금 분위기 반전을 이뤄내지는 못하고 있습니다. 여전히 이곳이 백의 권리라고 보면 네. 수를 내기는 좀 어려운 형태이고요. 집으로 다 굳어져 있는 순간 바둑은 백이 우세합니다. 초 하나, 둘, 셋, 넷, 다섯, 여섯, 일곱, 여덟, 아홉. 그래도 건드려 갑니다. 일단 되든 안 되든 저곳을 건들지 않고서는 네. 이길 수 없다는 판단은 정확합니다. 근데 느낌은 별로 수가 날 것 같지는 않은데요.
여기저기 젖힌다든지 해봐도 잘 안 될까요? 이쪽 젖히는 것은 이제 이쪽을 단수 치고 견딜 것 같고요. 네. 하나, 이쪽 젖힘도 백이 그냥 아래쪽을 단수 치고 잡으러 가면 지금 여기를 단수 칠 때 이 꽃 쭉 뚫어도 흙이 위쪽이 걸려서 불가할 것 같습니다. 뭐 이런 데를 뚫고 이제 수를 내려갈 수는 있지만 여기가 백돌이 이렇게 오는 순간 백이 이쪽으로 오면 이 흑돌 전체가 잡히는 형태입니다. 네. 30초. 하나, 둘, 셋, 넷, 다섯, 여섯, 일곱, 여덟, 아홉. 그럼에도 젖혀갑니다. 그수 안 된다고 봤었는데 젖혀갑니다. 단수 칠 때 그냥 이어서 살자고 하면 안 되나요? 이것도 역시 안에서는 저 안에서 사는 형태는 쉽지 않기 때문에 또 이 타이밍에 먼저 가고요. 좀 더 확실하게 이제 가겠다는 거죠. 흙이 받을 수밖에 없다면 여기를 두고 아까 보여드리던 형태를 좀 더 이쪽 사화를 보겠습니다. 둘, 셋, 넷, 다섯, 여섯, 일곱, 여덟, 아홉, 열. 2번 남았습니다. 연결은 안 되는데 있는 게 선수되면 거기가 급소인가요? 가장 어려운 게 이 형태인데요. 원래 네. 이 사활 자체는 잡히는데 지금 제가 계속 머릿속으로 그려보게 되는 게 이제 여기와의 관계입니다. 원래 이 사활은 그냥 쉽게 여기 한 칸 띄면 이건 잡혔다고 알려져 있는 사활입니다. 네. 이렇게 호구를 쳐도 찝으면 다음에 일선 갖다 붙이는 것과 이쪽 젖히는 게 맛보기가 되고요. 여기를 갖다 붙일 때 이렇게 갖다 붙이면 잡히거든요. 근데 근데 지금 셋, 나가서 따낸다는 거군요. 네, 따내고 나서 근데 지금도 잡힐 것 같아요. 이렇게 막을 수도 있고 네. 흙이 놔두더라도 연결까지는 좀 힘들 것 같습니다. 여길 끊었어요? 네, 지금 승부수이긴 한데 통할 수 있나요? 옥새 작전입니다. 뭐 안 되면 돌을 거두겠다는 그런 정도까지는 각오를 하고 지금 저 수를 두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한눈에 봐서는 굉장한 무리로 보이기 때문에 게다가 잘못됐을 경우에는 중앙 쪽 흑돌이 다 잡히기 때문에 네. 꽤 많은 것을 걸고 지금 승부수를 던졌습니다. 하나, 정말 그게 됩니까, 근데? 셋, 넷, 이런 데를 밀고 나서 이쪽을 받거나 하면 안 막으면 뭐 의미 없고요. 이 상태로 잡으러 가면 이거 살 수 있나요? 뭐 여기 끊고 뭔가를 한다는 건데 그러면은 백도 그냥 애초에 여기서 이을 때 이렇게 올라서고요. 네. 여기를 제압할 때 찔러서 잡으러 가면 30초. 하나, 둘, 흙은 안에서는 못 삽니다. 여기가 선수이긴 하지만 어차피 이쪽을 밀어도 넷, 집이 안 나고 아래쪽으로 호구를 쳐도 찌르면 지금 여기서 살 수 없습니다. 네, 두 집은 안 납니다. 그럼 흙이 이제 여기를 끊고 나서 이 백도를 못 잡으면 흙이 다 잡힌 건데요. 이 백도를 잡기에는 불가능해 보입니다. 한 집 확보에 다음에 막는 게 선수인데 이 백돌 잡기는 좀 어려워 네. 보입니다. 30초. 근데 문제는 꽤 괜찮다고 생각하는 백이 입장에서는 지금 이런 정도의 여섯, 강공을 선택할 수 있을지 이제 그게 문제입니다. 부담스럽긴 합니다. 103번 남았습니다. 강지수 선수가 파고 들고 있는 부분도 딱 그 부분이고요. 왕찬싱 선수가 그래서 지금 가장 깔끔하게 공략하는 수법이 무엇일까를 고민하고 있는데요.
자체 형태에서 깔끔하게 만든다면 여기를 두고 이렇게 단수 치고 이렇게 틀어 막으면 네. 30초. 받을 때 그때 잡으러 가면 이제 깔끔해 보이는데 이 정도에서 흙이 살았을 때 5, 6, 7, 귀와 변을 전부 잡기가 만만치 않습니다. 10. 연달아 초읽기를 씁니다. 이 상태에서 4점은 잡을 수 있어도 혹은 뭐 이쪽 젖히는 것까지 해서 4점은 잡을 수 있어도 여기 패는 최소한 남기 때문에 아까 전부 100집이라고 생각했던 것보다는 흙이 좀 득을 본 형태가 됩니다. 초 하나, 둘, 셋, 넷, 다섯, 여섯, 일곱, 여덟, 아홉. 아, 네, 지금 결국 칼을 빼들었죠. 네. 처음 보여드렸던 딱 그 형태로 갑니다. 여기를 둘 때 잡으러 가겠다는 겁니다. 초 하나, 둘, 셋, 넷, 다섯, 여섯, 일곱, 여덟, 아홉, 열. 일단 강지수 선수가 앞서도 그 유리한 쪽에 심리적인 빈틈을 노리면서 승부수를 던졌다고 말씀드렸는데 네. 일단은 강공으로 맞섰거든요, 백이. 그러자 이제 흙도 떨리죠. 이 어마무시한 싸움으로 어느 쪽이든 피날레를 장식할 것 같은데요. 아, 못 가나요? 이렇게까지 하고 그걸 못 갔습니까? 그럼 여기를 잡고 하변 쪽 뭔가를 노릴 수 있을까요? 이 막는 수를 통해서 조금 활용은 된다라는 뜻일지 모르겠습니다만 이 흐름은 되게 승세입니다. 네, 왕천식 선수도 참 그 시간을 연달아 사용하면서 이 네. 용기를 내기가 만만치 않았는데 막상 용기를 내니까 상대가 후퇴를 합니다. 전반적으로 왕천신 선수 표정에서 드러나는 걸로는 컨디션이 그렇게 좋아 보이진 않습니다. 강지수 선수는 그 저녁 대구가 큰 차이를 보이진 않고 있는데요. 네. 왕천신 선수는 계속 뭔가 찡그리면서 약간의 피로감을 보이고 있습니다. 첫날부터 피곤하면 안 되는데요. 지금 준 플레이오프부터 플레이오프까지 쉬지 않고 달려야 하기 때문에 빠듯한 일정이 기다리고 있습니다. 어떤 부담감도 분명 작용을 네. 할 거예요. 저도 중국 갑조 리그에 그 용병으로 참가한 적이 있었지만 30초. 그 용병 선수가 갖는 부담감은 자국 선수와는 또 다르거든요. 근데 게다가 포스트 시즌에서 자기를 믿고 중국에서 불렀다면 네. 좀 더 이제 부담은 안을 수 있겠습니다. 또 받는 대우도 다르니까요. 더 부담감이 없을 수가 없겠습니다. 자, 찔러 갑니다. 막아주면 바로 물어볼 테고요. 네, 지금 이 들여다본 수를 네. 통해서 뭔가를 처리를 하려는 건데 이렇게 모양을 확실하게 결정짓는 건 지금 백이 우세하다고 판단을 하고 있는 거고요. 만약 백이 불리하다면 이런 교환은 다 악수겠죠. 가만히 한 칸 띄어서 건너붙인 걸 노리거나 좀 더 좀 어지럽게 판을 이끌어야 되는데 지금 이렇게 확실하게 결정을 짓는 것은 왕천신 선수도 네. 지금 정리되면 유리하다고 보고 있습니다. 근데 그렇다고 해도 이 수는 좀 찬성하기는 어렵네요. 셋, 혹시 그래 그냥 한 칸 띄고 처리해야 되지 않았나 싶네요. 일곱.
하변 틀어 막을 수가 있습니까? 뭐 이런 데 붙이거나 네. 아니면 이렇게 두거나 하면은 4점을 제압할 수는 있지만 이쪽 부분에 흙집이 날 확률이 높아서요. 백의 입장에서는 이렇게 교환되는 진행이 가장 피하고 싶은 진행 중에 하나입니다. 차라리 4점을 살려주더라도 이쪽을 파고들고 싶은데 그때는 또 이 교환이 약간 악수가 될 수 있어서 모르겠습니다. 지금이라도 이런 데 가야 되지 않나 싶은데요. 정말 최소한으로 잡으면서 이겼습니다를 거의 외쳤습니다. 저수보다 쉽게 드는 수는 없죠. 가장 쉬운 쪽을 선택을 했습니다. 또 집이 난다면 이쪽 부분에 흙집이 많이 불어서 이건 백도 침입을 하지 않으면 또 국면이 이상해집니다. 네. 단단하게 연결을 합니다. 나중에 또 백의 약점도 노릴 수가 있겠네요. 그리고 아직 끝내기 상으로도 여기가 붙여서 넘어가고자 하는 것이 좀 남아 있고요. 네. 네. 5, 6. 그리고 주변 배석 상황에 따라서 여기 붙이는 수는 통할 수도 안 통할 수도 있습니다. 여기까지 받아둡니다. 그만큼 여유가 있나요? 일단 여기서는 뭐 흙이 이보다 잘 될 수는 없을 정도로 풀렸고요. 한번 계산을 해보죠. 백집이 한 61 정도 납니다. 흙집은 좌상귀와 우변 우하까지 그 일대가 집 모양으로 굳어지고 있고요. 지금 흙이 정말 여기 최대한으로 내야 만만치 않네요. 네, 백이 좋은 건 확실합니다. 네. 여기가 전부 귀에 뒷맛도 없이 그냥 다 집으로 굳어지고 여기도 한 이 정도 선까지는 쭉 지켜내면 바둑이 그래야 미세합니다. 형세는 백이 확실히 유리한데요. 강지수 선수가 계속해서 밀어붙이고 있습니다. 과연 흙은 역전의 발판 마련할 수가 있을까요?